그 다음에 이제 모델 결정인데요. 사실 모델 결정은 뭐 데이터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문제를 이해할 때 어떤 모델을 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모델 결정이라는 거는 뭐 요 앞에서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모델은 상당히 많죠.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CNN, RNN 뭐 괜히 있습니다. 이 모델을 결정할 때는 어떤 걸 고려하셔야 되냐면 어떤 종류의 문제인가, 리그레션 문제인가, 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가, 뭐 클러스터링 문제인가, 뭐 랭킹 문제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 클러스터링은 그냥 제가 예로 넣었는데 얘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레이블링이 없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 앞단에서 생각할 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취지에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최적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델이 뭐 80%인데 정확도를 뭐 90%까지 올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성능은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어떤 모델로 구축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최적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얼마나 큰가,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CPU 연산이냐 GPU 연산이냐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이미지 같은 경우는 GPU 연산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성능을 동시에 확인하셔야 되겠죠. 내 메모리가 부족하면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한 번에 넣으면은 메모리가 폭발하기 때문에 한 번에 넣지는 못하고 뭐 배치를 얼마나 쓸 것이냐, 뭐 그 다음에 레이어를 얼마나 깊게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요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모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요 CNN이고요. 이미지 하나 들어가서 필터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놈들을 계속 레이어들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RNN이죠. 이전 스테이트를 반영해가지고 예측하는 방법이고요. 주로 시퀀셜 데이터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겐 같은 경우는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가지고 가짜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구별하는 애한테 진짜 데이터랑 가짜 데이터를 줘가지고 구별을 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얘가 점점 구별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제너레이터가 진짜 데이터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어떤 컨셉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토인코더인데요. 얘는 비지도 학습이에요. 레이블링이 없고 어떤 그냥 데이터를 넣으면 레이어들을 거쳐 요놈하고 유사하게 데이터를 생성을 해내는 놈입니다. 해서 이제 모델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모델 구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이제 에폭 미니 배치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한 번에 넣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몇 조각으로 쪼개가지고 한 조각씩 넣어줍니다. 그 한 조각을 배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레이어, 노드, 뭐 필터 등의 수나 뭐 어떤 크기 등을 정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색에서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어떤 계산을 거쳐서 최종적인 값이 나오는데요. 처음 들어가는 요 라인을 인풋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 라인들을 레이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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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어. 그래서 인풋 레이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밖으로 나가는 놈을 아웃풋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네 개를 뭐라고 하냐면은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는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 레이어 하나, 아웃풋 레이어 하나, 여기서는 히든 레이어가 4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요 각각의 이 선들은 값이 하나씩 다 있는 애들인데요. 이게 이제 매트리스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선들이 매트리스로 들어가 있는데 그놈을 필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필터의 크기나 값들을 정해 주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초기 값은 랜덤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인풋 넣어서 쭉 거쳐서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놈을 보는 게 로스 펑션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을 계산해서 얘가 얼마만큼 예측을 잘하고 있구나, 만약에 못했다 하면은 더 잘해야지 하고 옵티마이저를 해줍니다. 최적화를 해서 다시 이 변수를 바꿔줍니다. 변수들을 바꿔줘서 다시 한번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로스를 계산해서 옵티마이저를 거쳐서 또 변수를 여기 다 업데이트를 해서 또 다시 한번 계산하고, 그래서 인풋 값을 넣어서 아웃풋 값이 나왔을 때 이 아웃풋 값이 실제 값하고
가장 가깝게 나오도록 요 필터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작업이 이 모델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측이라는 거는 모델을 구축을 한번 해놓고 인풋만 넣으면 예측이 돼요. 그래서 인풋 넣고 예측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예측은 어려운 건 아니죠. 예측은 그냥 내가 이 모델로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온다. 이게 예측이고요. 이제 중요한 게 예측을 잘 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y라는 어떤 실제 값이 있고 y 햇이라는 어떤 우리 예측 값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y 햇이 예측을 얼마나 잘했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기준이 로스 펑션입니다. 로스 펑션은 그래서 종류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로스 펑션은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예측 값이 나오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로스를 계산한다. 그럼 그 로스 값이 작아지게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인풋 값을 넣어서 아웃풋 값이 나오면 이 아웃풋 값을 실제 값하고 비교를 해서, 이 비교하는 게 로스죠. 로스 계산을 해서, 그런데 이 로스를 더 작아지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로스가 작아지는 요 웨이트 값들을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놓고 다시 로스를 계산해서 웨이트 값들을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이터레이션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로스 값을 작아지게 하는 그 파라미터 웨이트 값을 우리가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 구하는 계산을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해요.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할 때는 미분 개념이 조금 필요합니다. 미분을 통해서 그 파라미터 값들을 업데이트 하는데요. 개념을 보시면은 요 로스 펑션이에요. 로스 펑션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은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 모든 로스 펑션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요. 이건 하나의 예인데 어떤 로스 펑션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이렇게 생겼으면은 로스 펑션이 가장 작은 지점이 어디죠?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이 지점에 해당되는 요 세타 0와 세타 1 값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역전파를 통해서 이 웨이 값, 이 로스가 작아지는 웨이 값을 찾아가게 해주는 작업이 백프로파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랜덤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뭐 이 부분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이 부분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이 부분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랜덤하게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작은 쪽 방향으로 내려가게끔 설계를 한다. 이런 컨셉이고요. 그래서 요런 웨이 값들을 전부 다 그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네. 아까 그 작업이 뭐냐면은 미분 텀이 들어가잖아요. 미분 텀이 들어가고, 미분 텀은 말 그대로 기울기에 해당되는 놈이거든요. 기울기 값을 통해서 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찾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수학적으로는 나중에 혹시 설명할 기회가 생기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는 뭐냐면요. 스텝이라고 보시면 돼요. 러닝 레이시라고 하는데 이 스텝이 뭐냐면 알파 값이 1이면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알파가 0.001이면 뭐 이런 식으로 작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음수에 해당되는 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인 형태거든요. 이 기본적인 형태를 변형을 해서 다양한 옵티마이저들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니 배치를 넣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쓴 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고요.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러닝 레이시 고정이거든요. 러닝 레이시 고정이라서 그냥 1만큼 가는 겁니다. 1만큼. 자칫 잘못하면은 이 글로벌 미니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러닝 레이스에 변화를 좀 주고 싶은 거죠. 혹은 이제 여기 웅덩이가 있다고 치면은 일로 가다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웅덩이에 빠졌는데 얘가 이게 글로벌 미니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로컬 미니멈에 빠졌을 경우에 다시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이라는 건 아까처럼 어떤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속도 가속도의 약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모멘텀 베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답티브 러닝은 아까처럼
여기서는 크게 가고 여기서는 작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그 스택 값을 조절해 주는 게 아답티브 러닝 레이트입니다. 요즘에 모든 예제를 보면은 아담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두 개를 좀 합친 개념인데요.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이런 수학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 지금 아셔야 될 건 옵티마이저가 모멘텀 베이스가 있고 아답티브 러닝 레이트 베이스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쓰는 건 아담을 많이 쓴다, 뭐 이 정도고요. 얘네들 우리가 다 구현할 필요 없습니다. 다 구현이 돼 있어서 갖다 넣으면 되고, 미분 계산 사실 전혀 몰라도 됩니다. 원리를 알려면은 이제 미분할 줄 알고 해야 되는데, 옵티마이저 계산하실 거면은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친절하게 다 나와 있고 성능도 당연히 좋기 때문에 개념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실 때에는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 돌렸어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모델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업데이트가 다 됐다는 얘기는 로스 펑션이 수렴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웨이 값들의 변화가 뭐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끝났습니다. 그럼 끝난 상태에서 이 모델이 진짜 쓸만한지를 이제 진단을 하셔야 되는데, 뭐 가장 기본적으로 로스나 뭐 정확도 보실 수 있겠죠. 근데 로스나 정확도가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러닝 레이스를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러닝 레이스 너무 작으면은 조금씩 가기 때문에 글로벌 미니멈까지 가기 전에 끝나버린 겁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러닝 레이스 너무 커가지고 글로벌 미니멈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러닝 레이스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옵티마이저의 그 방법들, 다양한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치 수, 뭐 20개씩 낼지 뭐 50개씩 낼지 이런 것들 정할 수 있고, 뭐 필터의 크기, 필터의 수, 그다음에 레이어의 수, 뭐 노드는 얼마나 가져갈지, 뭐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경우 요 한 라인이요, 한 라인이 1차 결합으로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뭐 x라고 치면 w 곱하기 x가 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요. 뭐 아니면 w 곱하기 x 더하기 뭐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1차 결합인데 실제 데이터들은 다 리니어한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레이어에서 레이어로 넘어갈 때 리니어함을 넌 리니어로 바꿔줄 수 있는 놈이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그래서 뭐 렐루 있을 수 있고요. 뭐 시그모이드 같은 거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어서 이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버피팅의 느낌이 난다 하면은 뭐 얼리 스토핑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에폭을 에폭수를 줄여주는 거죠. 너무 많이 돌리면은 그 학습 데이터에 완전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조금만 학습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로스 펑션에 레귤러리제이션 텀을 넣어가지고 로스가 완전히 작아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랍아웃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할 때 노드 전체를 계산한 게 아니고 노드의 일부를 죽여서 그 완전히 피팅되지 않게 하는 작업이 드랍아웃입니다. 사용하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예제를 보실게요.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생성해야겠죠. 이게 뭐 지금 제가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데이터가 뭐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X 데이터와 어떤 타겟 데이터, Y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나눠줘야 되겠죠. 저는 뭐 어떤 비율로, 특정 비율로 트레이닝 데이터랑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구축하셔야 되는데 100개의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반반 나눴네요. 반반 나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델 구축하는 건데요. 텐서플로우에서는 요 베리어블이 있고 컨스탄트가 있고 플레이스홀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고민을 했냐면은 텐서플로우가 2.0이 나왔거든요. 아마 이게 조금 체계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2.0을 아직 보진 않아가지고 잘 몰라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변수에는 베리어블이 있고 컨스탄트가 있고 플레이스홀더가 있는데요. 컨스탄트는 말 그대로 변수가 아니고 상수죠. 그래서 어떤 특정값, 고정값이 되고요. 플레이스홀더는 고정값이긴 한데 이게 들어올 때마다 바뀔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X나 Y 데이터 같은 경우 뭐 배치가 있으면은 이터레이션 돌 때마다 X, Y까지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놈들을 받기 위해서 플레이스 홀더를 이용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베리어블은 말 그대로 바뀌죠. 얘 업데이트되는 변수잖아요. 업데이트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베리어블을 사용해서 이니셜 밸류를 이제 0으로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측 어떤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해서 기본 구조로 짰기 때문에 매우 간단합니다. 이게 변수가 W1, B1, W2, B2, W3, B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어를 엄청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딥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가설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가설 세워서 실제 데이터를 비교해주기 위해서 로스 펑션을 만들어주고요. 로스 펑션은 코스트 펑션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 로스가 작아지게 하는 W와 B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그레디언트 디센트 썼죠. 제가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뭐 아담이나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썼고,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는 엄청 작죠. 러닝 레이트 뭐 이렇게 써줬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축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받는 거 만들고, 변수 만들고, 레이어 만들고, 로스 만들고, 옵티마이저 만들고, 이게 만들기만 한 거거든요.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 돌리는 거는 이 세션 안에서 돌리게 됩니다. 세션 안에서 돌리는데 이게 2.0은 세션 개념을 안 쓴다고 들었어요. 뭐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는데 안 쓰는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건 세션 개념이 들어가서 세션에서 계산이 이루어지고요. 여기 XY에다가 뭘 넣어줄 거냐면 X트레인, Y트레이닝 넣어주고요. X트레인, Y트레이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해서 트레이닝 옵티마이저까지 계산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파테시스 구하고 코스트 구하고 옵티마이즈 구한 다음에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101번을 진행을 했고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레이어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예측값 산출하고 그 다음에 로스 계산하고 업데이트하고 다시 예측값 산출하고 로스 계산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의 이터레이션이 여기 포문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했을 때 나오는 값들이죠.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요. 트레이닝을 뽑아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놈을 바탕으로 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선을 그린 겁니다. 좀 잘 그려졌나요? 잘 그려진 것 같죠? 리니어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뭐 이 점들을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반영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림이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텐서플로우에는 두 가지 작업이 있다. 첫 번째는 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이 있고, 두 번째는 세션을 통해서 진짜 그 모델을 돌리는 작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아셔야 될 거는 이 플로우다. 이 플로우만 알고 계시면은 지도학습의 개념은 다 아셨다고 보면 돼요. 문제 이해하고 데이터 처리를 해서 학습 데이터 만들고, 그 다음에 모델을 구축해가지고 모델에다가 그 학습 데이터를 넣어서 예측값을 뽑아내고, 예측값을 뽑아냈을 때 그 예측값이 진짜 잘 예측을 했는지 로스 펑션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그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해서 로스 펑션이 더 작아지게 할 수 있는 파라미터 값들을 찾기 위해서 옵티마이저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다시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예측값을 산출하고 로스 펑션 계산하고 파라미터 업데이트하고 다시 예측값을 산출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계산이 완료되면은 진단을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질문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